우선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 이사학번에 입학 예정 중인 상태에 있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저의 출신 고교는 서울 소재의 남녀공학 일반고등학교를 나올 예정이며 고등학교 생활의 좌우명은 열정, 끈기, 노력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기록부란 결과보다는 나를 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기에는 대단한 결과로 세특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의 부족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위해서 세특을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로랑 연관이 적은 과목에서는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 학문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의 생활기록부는 총 18장이며 세특 활동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저의 생각과 관심, 열정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자율과 동아리 활동에서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톨릭대학교 평가 요소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열정,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입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건 동아리에 속해 있었으며 2학년 때에는 보건 동아리 부장을 맡아 건강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활동에서는 학급 반장과 부반장을 맡고 학생의 부장까지 맡으며 학교 축제 운영이나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플로깅 캠페인 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수학, 과학, 심화 실험 캠프나 진학 설명회, 대학 학과 설명회, 그리고 개인적인 진로 탐구 보고서 등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세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학 시간에 안락사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안락사에 대한 찬반 측의 입장을 분석한 뒤 호스피스라는 저만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간호사는 몸을 돌보는 것뿐만이 아닌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기부에는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저는 실제로 확률과 통계 시간에 역학과 상대 위험도 5즙이라는 주제를 잡고 역학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뒤 통계 해석에 쓰이는 상대 위험도와 5즙이를 통해 문제풀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보건 분야에 대한 저의 열정과 관심 또한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로 세특 활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람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이것에 궁금증을 느껴 이종이식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이식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종이식으로 인해 바뀌게 될 앞으로의 간호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생명과학과 간호 분야에 대한 저의 관심을 생기부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정말 관련 없는 과목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구과학 원 세특 활동을 준비할 때 우주 관련 단원을 공부하면서 외계 생명체가 정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를 주제로 잡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여 생기부에 지구과학에 대한 저의 순수한 관심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했었던 세특 주제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신은 끊임없이 공부법 성찰하기입니다. 저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각자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무작정 유튜브나 그리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한 공부법을 무작정 따라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나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입니다. 실제로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에 약한지를 자신이 직접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학원보다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됐기에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계산 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에 자신이 있었기에 계산 과목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한다기보다는 계산 과목의 성적은 적당히 유지하되 암기 과목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전체 내신 등급을 올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공부법 선택은 충분한 자기 성찰에서 나온 공부법이므로 수험생 여러분들도 충분한 자기 성찰 후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이란 끊임없이 말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을 만든 뒤 답변과 키워드를 거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외운 뒤 키워드끼리 연결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아침 식사와 토마토라면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아침 식사로 토마토를 먹었는데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전부 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는 학교 선생님과의 모의 면접에서 2~3시간 동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면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의 면접 사례를 덧붙이자면 실제로 저는 면접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영어, 인성교육, 옴니버스 교육을 떠올렸었는데요. 그리고 공통점으로 의학용어를 배우기 위한 영어와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기 위한 인성교육을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차이점으로는 다른 대학들과는 다른 가톨릭 대학교만의 인성교육인 옴니버스 교육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무리할 때에는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저의 관심과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옴니버스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꼭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